와, 여기도 또 공실이네요. 서울 신촌. 대로변을 걸어보면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건물마다 커다란 임대문에 현수막이 붙어 있고 불 꺼진 상가들이 줄지어 있어요. 코로나 끝난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신촌 상권은 여전히 살아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분위기 어떠세요? 그분이 씁쓸하게 웃으면서 대답하더군요. 공실 천지예요. 대학가도 다 비었어요. 그런데 임대료는 꿈쩍도 안 해요. 실제로 숫자로 확인해봤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5.1%, 코로나 이전이었던 2%, 3%대로 돌아가지 못했죠. 그런데 대학가 상권은 더 심각합니다. 신촌 2대 1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1.3%나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7.6%였으니 5%포인트나 오른 거예요. 소규모 상가도 8.5%로 예전보다 크게 뛰었습니다. 이제 직접 현장으로 가봅니다. 개강을 딱 일주일 앞둔 신촌. 그런데 분위기는 썰렁합니다. 대로변 10층짜리 건물 로열층이라고 불리는 1층부터 2층이 통째로 비어 있고요. 유동인구가 제일 많던 빨간 잠수경 앞에도 1층짜리 건물 2채가 나란히 비어 있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골목은 한산하고 손님은커녕 그림자도 안 보이는 가게가 많습니다. 한 식당 사장님께도 물어봤어요. 요즘 장사 어떠세요? 한숨을 푹 내쉬면서 그러시더군요. 아르바이트생도 다 정리했어요. 이제는 영업시간 줄여서 겨우 버팁니다. 방학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없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신촌은 한때 청춘의 거리, 상권의 상징이었거든요. 70년, 80년대에는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대까지 4개 대학 학생들이 몰려들면서 엄청난 소비력이 있었습니다. 1999년 스타벅스 한국 1호점이 신촌에 문을 열었고요. 2002년엔 투썸플레이스 1호점도 여기서 시작했어요. 외국인 관광객까지 찾으면서 그야말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후반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임대료는 계속 오르는데 홍대, 합정 같은 새 상권이 뜨면서 신촌은 점점 힘을 잃었죠. 결정타는 코로나였습니다. 2020년 팬데믹 때는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20%에 육박할 정도로 절반 가까운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왜 회복이 안 될까요? 공인중개사들은 이유를 하나로 꼽습니다. 바로 임대료. 임대료를 조금만 낮췄어도 진작에 다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건물주들이 버팁니다. 실제로 서울시 상권 분석 서비스를 보면 신촌동 평당 임대료가 16만 2천 원, 연남동, 망원동보다 여전히 비쌉니다. 손님은 줄었는데 임대료는 예전 호황기에 묶여있는 셈이죠. 이쯤에서 해외 사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은 공실 상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DR 제도를 도입했어요.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한 건데요. 그 결과 2015년부터 2023년 사이 무려 9만 4천 호의 주택이 공급됐습니다. 뉴욕도 비슷합니다. 맨해튼 중심가 오피스 공실률이 치솟자 아예 오피스 투 레지던셜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빈 사무실을 스튜디오나 원룸으로 개조해 1인 가구들에게 내놓은 겁니다. 우리도 이런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신촌 같은 대학가 상권은 1인 가구 수요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빈 상가를 주거용으로 바꾸면 공실 문제도 줄고 청년 주거난도 완화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주차 공간 문제, 최소한의 주거 요건 충족, 공사 비용 대비 수익성 같은 벽이 높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버티는 건물주, 떠나는 임차인.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신촌은 점점 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조금만 임대료를 조정하고 제도가 보완된다면 신촌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신촌, 예전처럼 청춘의 거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의 침체가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젠 반값에 던져도 안 팔린다. 요즘 지식산업센터 갖고 있는 분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자주 들립니다. 코로나 시절만 해도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리면서 투자자들이 줄 서서 청약하던 곳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낙찰률이 반토막 나버렸습니다. 지지옥션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서울 지식산업센터 경매 낙찰률이 겨우 7.1%, 작년 같은 달엔 15.4%였거든요. 딱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쉽게 말해 경매에 나온 물건 13건 중 12건은 팔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38.3%에서 20.1%로 뚝, 인천도 66.7%에서 30.4%로 반토막. 수도권 전체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죠. 현장을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김포 구례동에 있는 샹보르 영무파라드 김포한강 지식산업센터 한호실. 감정가가 3억 1,300만 원이었는데 4번이나 유찰된 끝에 결국 9,408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무려 70% 할인된 가격입니다. 고향 삼송의 듀클래스, 감정가 4억 9,300만 원짜리 물건이 2번 유찰 끝에 2억 7천만 원에 팔렸고요. 인천 부평 제이타워 3차 물건도 2번이나 유찰된 뒤에 감정가의 절반 조금 넘는 6,54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마치 떨이 세일하듯 가격이 내려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지식산업센터는 완전 대세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저금리 덕이 컸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집값이 치솟던 시기, 아파트는 너무 비싸서 못 사겠고 대신 지식산업센터는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했거든요. 마치 아파트 대신 투자할 곳처럼 여겨졌습니다. 소규모 자본으로도 진입할 수 있다 보니 은퇴자, 자영업자, 심지어 직장인들까지 투자에 뛰어들었죠. 하지만 시장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 전반이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지식산업센터 거래량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숫자를 보면 더 확실합니다. 2021년 1분기만 해도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이 2,164건, 거래 금액은 무려 8,643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 들어 하락세가 시작되더니 3분기엔 거래량이 964건, 거래 금액은 4,200억 원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거래량 552건, 거래 금액 2,184억 원. 불과 4년 만에 4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첫째, 공급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를 보면 전국 지식산업센터 수가 2020년 7월 1,190개에서 올해 7월 1,551개로 늘었습니다. 30%가 증가한 거예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물량만 쏟아진 겁니다. 둘째, 경기 침체가 겹쳤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본질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이거든요. 임대 잘 나가야 가치가 유지되는데 요즘 경기 안 좋으니까 공실이 늘어나고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죠. 전문가들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지지옥션 연구원은 과잉 공급의 경기 침체까지 겹쳐서 투자자들이 더 싸져야 들어가겠다며 기다린다고 분석했습니다. NH농협은행 전문가도 이미 살 사람들은 다 샀고 남은 물량은 소화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렇습니다. 공급은 넘치고 수요는 줄었고 투자자들은 가격이 바닥을 찍을 때까지 지켜보는 상황. 그러니 낙찰률은 떨어지고 감정가 절반에도 팔리지 않는 일이 속출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건 단순히 지식산업센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규모가 작은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특성상 부동산 시장 사이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호황기에는 대체 투자처로 각광받지만 불황기엔 제일 먼저 버려지는 카드가 되는 셈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흐름이 단순한 경기 침체 탓일까요? 아니면 2020년대 초반 과잉 공급이 불러온 후폭풍일까요? 하나는 분명합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몰렸던 자금이 빠져나간 지금 아파트 대신 투자라는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은 물량을 누가 어떤 가격에 받아갈지, 그리고 이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그건 앞으로 경기 회복 속도와 건물주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